지금 제 좌측에 대한신당의 박지원 의원이 오셔서 앉아 계십니다. 몇 가지 쟁점을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이제 오시기 전에 보좌관한테 얘기 들었는데 요즘 신종 코로나19 때문에 지역 가서도 사람들 만나서 악수하기도 힘들고 선거운동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힘든데요. 예. 오늘 서울 오니까 이 코로나 방역이 엉망입니다. 아, 엉망인가요? 뭐 다 악수하고 굉장히 그런 게 없더라고요. 목포에서는 우선 악수를 하지 않고요. 아, 악수 안 하고요. 마스크를 쓰고 그러나 어떤 분들이 덥석 제 손을 잡으면은 반드시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소독을 해드려요. 저도. 근데 악수한 다음에 바로 앞에서 손 소독하면 좀 보기에 아니, 그분을 먼저 해주고 아. 하시지 마십시오. 예. 이러는데 서울 방역 엉망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쟁점을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지금 정종문 반장이 얘기를 했는데 그 손학규 대표가 대표에서 내가 물러날 수 없다. 통합 이른바 호남 신당의 통합이 된 뒤에도요. 물러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박지원 의원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만은 예. 손학규 대표가 긍정적인 기여를 한 건 사실입니다. 만약 유승민 대표에게 넘겼다고 하면은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이 됐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에게 넘겼다고 하면은 보수 중도통합당이 됐을 겁니다. 이걸 지킨 것은 높이 평가하는데 예. 이제 감동적인 통합을 함으로써 역시 손학규다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가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보시기에는 통합이 되려면 뭐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도 마찬가지고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도 꼭 물러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당연히 물러가야 되고 저도 안 해야 되고 예, 그렇게 안 물러나신다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못하는 거죠. 어, 평양 감사도 저희가 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예, 제가 그랬어요. 빼고 나머지 분들이 이렇게 통합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게 현실적으로 정동영 대표도 지금 그렇게 썩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손학규 대표가 지금까지의 태도로 보아서 대한신당과 바른미래당이 먼저 통합을 하고 그 힘으로 민주평화당을 통합할 수 있는 길도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저는 그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통합이 좀 어렵다. 예, 아마 오늘 지금 이 순간 아니면 오늘 저녁이라도 유성엽 우리 대한신당 통합추진위원장 연락을 받았는데요. 만나는 것 같아요. 예. 박주선 등과. 그렇더라도 그러한 조건을 내세우면은 어렵죠. 지금 통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에게 어떤 감동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통합을 해서 새로운 당 대표를 보이면은 야 이렇게라도 하는구나 하는 미동을 할 것인데 아니 지금 현재 이 3당 공동대표가 우선 공동대표로 하고 있다가 뭐 미래 세대 연대인가 무슨 청년들하고 23일 날 손학규 대표는 통합하고 그 후로 통합하자 하면은 감동 안 주죠. 솔직히 호남에서도 좀 통합이라도 해봐라 하는 거지 통합한다고 해서 펴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 할 일을 하자는 거죠. 근데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통합이 돼도 감동이 없는데 기존 대표들이 그대로 자리를 유지한 채 통합을 하는데 어떤 감동을 줄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대한신당에서는 천정배, 유성엽, 장병완, 박지원 우리는 나서지 않겠다. 예,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의 중진들은 안 나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앞서 물었던 전제 그러니까 통합이 돼도 감동이 없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것만 물으시려고 그랬어요? 아니, 그런 거 물어야 또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안철수계 뺀 도로 통합이 돼도 안철수계를 뺀 도로 국민의당이다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민주평화당이 나오고 다시 또 대한신당이 나왔는데 총선을 앞두고 다시 합쳐져 가는 거거든요. 김종인 이사장은 이에 대해서 왜 합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국민에게 어떤 비전과 감동을 줄 거냐 이랬거든요. 물론 지금 뭐 통합 자체도 어려워진 흔들리는 이 시점에 있지만
이때는 통합 자체도 감동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현재 양당제로 굳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3세력의 필요성은 김종인 이사장도 굉장히 느끼시더라고요. 예. 뭐 저하고 얘기했는데 그다음에 다른 얘기를 하셔서 뭐 좋은 형님 아우 하는데 제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지금 3당이 통합되더라도 결국 안철수 뺀 거 아니에요. 예. 이번 국민의당도 보면은 국민당으로 바꿨더라고요. 의자가 호남이에요. 안철수가 호남 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안철수 빼고 뭉치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호남에서는 그래도 그렇게라도 통합해서 민주당과 1대1 구도로 나가라. 그러면은 표를 줄 수 있다 하는 얘기인데 저렇게 서로 당대표 하겠다. 심지어 뭐 지금 지분 얘기가 은근히 나오는데 예. 이렇게 해가지고는 무슨 감동을 주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옛날 구정치 제가 제일 잘합니다. 예. 시대가 변했으면은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이끌어야 되고 최소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응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3당 통합을 하면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간다면 누가 감동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 내려놓고 내가 아니고 우리 당이 중심이 아니고 당신이 아니야 나도 아니야 새로운 분 모시자 여기까지 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네, 의원님. 그리고 그 다음 좀 약간 결이 다른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좀 전에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경남 양산으로 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발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홍준표 대표가 뭐 황교안 대표는 등 떠밀려서 종로로 간다 이제 가더라고요. 홍준표 대표는 서울로 와라. 영남에 있더라도 절대 공천 줄 거다. 양산으로 갔으면 잘 간 거죠. 예. 저는 잘했다고 봐요. 네, 네. 지금 종로는 네. 총리 대 총리. 양산은 경남지사 대 지사. 재밌잖아요. 예. 선거의 흥행 면에서는 어쨌든 성공한 걸로 평가를 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양 지역에서 또 그런 빅매치들이 이루어지면은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면 투표율도 올라가고 네. 우리도 좋죠. 그러면 한국당과 세보수당의 현재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하고 유승민 대표가 대구를 떠나면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제 유승민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하고 황교안 대표는 종로로 갔지만은 아직도 지분 이런 게 살아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 국민으로 보면은 황교안 대표처럼 무슨 사태? 예. 5.16을 이렇게 그제 표시하는 했던 발언.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분들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합은 안 되더라도 세보수당, 선거연대. 예. 세보수당에서 몇 명의 의원들은 한국당으로 가서 소통합은 될 것이다. 일단 예. 일단 뭐 16일 날 통합신당 출범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는데 통합은 안 될 것이다. 대통합은 안 되죠. 통추죠? 예. 통합추진위원회 거기에서 뭐 보수 대통합은 안 되더라도 그렇게라도 통합하면은 소통합은 되겠죠. 그렇지만은 국민에게 역시 감동 못 준다. 예. 형식적인 통합은 되겠지만 감동을 줄 만한 보수의 그건 안 이른바 되죠. 대통합은 예.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예. 의원님 듣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무슨 사태 그 황교안 대표 발언을 지적을 하셨는데 황교안 대표가 그게 5.18을 그 염두하고 말한 게 아니라 뭐 그 전날 5월 17일 내려진 휴교령을 무슨 사태라고 지칭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어떻게 그건 좀 배변이죠. 그러면 안 되죠. 제일 야당의 대표이고 공당의 대표이고 대통령 후보를 하겠다는 분이 그렇게 말꼬리 빼서 5.17이나 5.18이나 똑같은 소리 아니에요. 80년도 그 무슨 사태 있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감동을 못 주는 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5.18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해서 진상 밝히자. 이렇게 해야 되고 박근혜 탄핵을 어떻게 없는 것처럼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는 이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김영호 한국당 공관위원장이 TK 50% 물갈이 하겠다. 그분들 다 나가서요. 친박신당으로 가요. 그럼 보수는 또 분열되는 거예요. 지금 뭐 황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야박한 평가를 하셨는데 아까 전에 종로 그 전현직 정부의 총리의 대결 자체가 이번 총선에서 큰 흥행 카드라는 것도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황교안 대표가 우왕, 좌왕, 우왕좌왕이 아니라 하다가 뒤늦게라도 거기를 간 것은 잘한 거예요. 아주 잘했어요. 그렇지만은 네. 그러한 시대 정신,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은 국민이 역사가 용서하겠어요? 사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게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이 질문을 꼭 물어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과연 박지원 의원님밖에 안 계셔서 이 질문을 물어보는데 과연 그 두 명의 대결 가운데 승자가 누가 될 걸로 좀 예측을 하시는지. 뭐 여론조사도 이낙연 좋잖아요. 저는 어떤 경우에도 이낙연을 지지하고 되리라 본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지금 그 두 우리 당은 후보가 아니지만은 이낙연 후보가 될 거예요. 네, 근데 그 두 후보가 지금 어쨌든 여야의 뭐 대표적인 현재로서 이 대표적인 대권 주자로 꼽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지는 후보는 좀 큰 타격을 향후 대권 주자로서 큰 타격을 입게 엄청난 될까요? 타격을 입죠. 그러니까 흥행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걸고 모든 것을 걸고 나가기 때문에 흥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낙연 총리, 현직 총리 때 만약 먼저 종로 나간다라고 하면은 배짱이 없는 황교안 대표는 절대 못 나간다. 등 떠밀려 나간다. 맞잖아요. 그런데 두 분 다 참 소심한 분들이에요. 절대 종로를 못 떠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후 보도 보면은 황교안 대표를 한국당 대표로 사퇴해라 이걸 요구하는데 저는 그것은 또 한국당에서 잘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당 대표를 종로에 보내놓고 당 대표까지 쫓아내면 종로에서 선택하겠어요? 차라리 제가 뭐 한국당 싫어하지만은 당 대표를 하고 선대위원장으로 이렇게 해나가면 되지. 저는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일단 종로에 대한 전망 또 방금 말씀하신 한국당은 싫어하지만 이거는 박지원 의원님의 생각인 걸로. 예, 그렇죠? 제 생각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야당 심판론을 들고 나오고 한국당에서는 정권 심판해야 된다고 하고 그럼 호남에서 민주당이랑 싸우셔야 되는데 어떤 걸 가지고 싸우실 생각이십니까? 우리는 진보 소정당의 통합을 통해서 민주당과 1대1 경쟁을 하자. 지금 호남에서는 일부 경선 후보들이 당원 명부 빼돌려가지고 난립니다. 지방자치 1년 반 전에 엄청난 성공을 했는데 굉장히 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같은 민주계예요. 그래서 1대1 경쟁을 하고 비호남권 지역에서는 분열된 보수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통합된 진보로 연합하자. 이걸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뭐 괜찮아요. 예, 방금 같은 민주계라고 했는데요. 예. 호남에서 1대1 대결을 펼칠 것이다 했는데 그러면 호남 유권자들 입장에서 민주당을 안 뽑고 호남 신당을 뽑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차피 예, 같은 김대중 자식이고 같은 민주계다. 예. 호남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 독점 체제를 주고 보니까 너무 폐해가 많다. 오히려 대한신당이 있으니까 둘이 경쟁적으로 호남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느냐. 예,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호남에서는 진보 정권의 재창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협력해랍니다. 제가처럼 협력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2년 반간 줄기차게 협력했지만은 그러나 또 잘못한 것은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진보 정권 재창출에 광주가 호남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라 이런 겁니다. 민주당과 그러니까 대부분의 정강 정책 방향은 같지만 독주할 수 있기 때문에 견제 세력으로서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호남에서는 뭐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총선은 분열 아니에요. 수요자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 당이 나오지만은
만약 보수와 진보가 대결을 한다고 하면은 진보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 반드시 합쳐서 같이 해라 이런 요구도 강합니다. 예. 그 하나 여쭤보면 이낙연 전 총리님과는 30년 동안 호영 호재 했던 사이시잖아요. 그렇죠. 형이셨죠? 제가 형이죠. 예. 이낙연 전 총리가 이제 민주당의 뭐 대선 주자 여러 유력한 대선 주자가 있지만 어쨌든 현재 여론조사는 1위로 달리고 있는데 만일 대한신당이 호남에서 일정 뭐 어느 석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석을 확보한다면 나중에 그러면 다시 대선을 앞두고 합칠 수도 있네. 그러한 얘기를 이낙연 예. 전 총리와 퇴임한 그날 예. 정대철 전 대표와 저하고 셋이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은 그러한 얘기를 할 때가 아닌데 지금 제가 그러한 얘기를 했다고 아니요. 하시고 또 할 때가 아니다고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정치인은 자기 생각보다는 예. 국민의 생각을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호남의 정서는 그러한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건 사실이지만은 예. 실행 단계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쭤본 건 왜냐하면 이낙연 전 총리의 경우 이제 그 민주당의 그 주류 조직 이른바 세력이 없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대한신당 아니면 만일 통합이 된다면 호남신당이 나중에 민주당과 합당해서 그 세력의 일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질문인데 말씀은 퇴임 뒤에 이낙연 전 총리와 정대철 고문과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낙연 전 총리도요. 열린우리당이 창당됐을 때 예. 11명인가요? 마지막까지 민주당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으로부터 갖은 여러 가지를 당했지만은 결국 열린우리당 창당한 사람들이 사과를 하고 그 민주당과 통합을 해서 오늘의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디로 흘러갈지는 모르지만은 예. 결국 저는 만나야 된다. 특히 진보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역할이라도 저는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얘기를 만약 통합신당이 현재 오늘 이 시점에서는 이른바 호남신당은 안 될 걸로 안 될 거가 아니라 그러한 것을 버려라. 내 방송을 보고 예. 하는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통합을 위해서 최대로 노력을 하고 항상 디테일의 악마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는데 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돼야죠. 알겠습니다. 정치 구단의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신당의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